네, 오늘도 특이점 바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줄였다는데 일단 만족을 해야 될까요? 0.4%가량 빠졌습니다. 2,513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2,500선은 좀 잘 버티고 2,500, 2,600, 2,700까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0.46%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더 크게 올랐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건지 아니면 테마성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그렇게 만족스럽게 상승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의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이번 주 추석 연휴까지는요. 내일 모레 2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최고의 전략 잡을 수 있는 특이점 월수팀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오른쪽에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누구시죠? 김병층 매니저입니다. 김병준 매니저 오늘 머리 스타일 싹 바뀌었어요? 네, 오늘 빠르게 오느라고 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서 머리도 차분해졌네요.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인 건데 머리 내린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잘생기다 보니까 인물이 좋다 보니까 어떤 머리를 해도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평, 김병진 매니저의 헤어스타일 변화가 혹시 오늘자 한 줄평에는 뭐라고 또 나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오늘자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한 줄평 까먹으신 거 아니죠? 또 까먹었습니다. 또 까먹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줬다 뺏는 실망스러운 하루라고 직접 제작진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머리에 이제 신경을 쏠리다 보니까 예. 일단 줬다 뺏는 실망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 이제 장 초반만 해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국내 지수도 괜찮았었는데 5장 들어가면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삼성전자를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사실 5장 들어서는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대부분 음봉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는데, 사실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9월 초가 8월 말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은 빼고 조정을 받았다. 이건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장품이 아무리 좋지만 추세적으로 배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9월 17일 FOMC 이후에 결정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때까지는 몸을 좀 사리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리고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그 전에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 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APR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화장품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포인트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내 시장은 휴장을 하고 있는데 FOMC가 끝날 때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 매도 물량들은 좀 어떻게 소화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아까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평 볼 때 빠르게 재확인하시더라고요. 네, 한 줄평이 뭐였지?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까먹은 거 아니시죠? 눈치껏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한마디는요. 대박 세일중! 하지만 손은 안 나간다라고 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일중. 왜 그럴까요? 네, 뭐 삼성전자도 6만 원이고 SK하이닉스도 15만 원이고 다른 반도체도 엄청 싸잖아요. 뭐 완전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 보니까 네, 손은 근데 안 나갑니다. 네. 손이 안 나간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진짜 추석에 연휴랑 FOMC랑 중요한 게 온갖 게 다 겹쳐 있어요. 당장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저희 방송 중 시간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 8시죠. 미국 시간 기준 현재 시간 좀 환산하면 8시 반에 또 엔비디아 테크 컨퍼런스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9시 반에는 CPI. 상당히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쵸. 게다가 휴장 우리가 쉬는 날에 FOMC까지 있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면 베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시피 지금 구간은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FOMC 결과로 인해서 시장 지수가 반등을 만들지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 휴가가 끝나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당연스럽게 일단 현금 확보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현금 확보하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정말 복합적인 요인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로 사실 필요는 없다는 네. 점에서 손이 안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에 투자하고 인내심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 딱 그런 구간이니까요. 현금 보유 꽉 하시면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이 언제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오늘 특이점 통해서 조은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해 주시죠. 항상 이마를 멋지게 보여줬는데 오늘 이마를 가렸다는 것, 그만큼 시장이 어둡다는 것,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시장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님이 8월 잭슨홀 이벤트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7일과 18일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25bp는 거의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국내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도 저는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굉장히 좀 재밌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양적 긴축은 하는데 긴축은 이제 돈을 덜 푸는 거거든요. 양적 긴축은 하면서 금리 인하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이상이거든요. 지금 지급준비금이 3조 2,646억 달러인데 예. 이 지급준비금을 3조까지 될 때까지 양적 긴축은 돈은 덜 푸는 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나 금리는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QT는 진행을 계속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QT는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는 한다. 그러니까 약간 뭐 돈을 풀기는 풀지만 금리는 인하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까지 될 때까지는 QT는 좀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 왜 이렇게 이제 진행하냐면 아무래도 레포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돈을 풀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레포 금리가 단기적으로 오르면 또 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JP 모건이라든가 금융주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예. 지급준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급준비금을 또 확대하게 되면 뭐 은행주들의 수익성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대선이라는 것만 이제 넘어가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기대해보는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금리는 인하하고 QT는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 네. 뭔가 뜨뜨미지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양적 긴축도 어느 정도 풀어야 그때 사실 유동성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기에는 임팩트가 안 오는 느낌?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금리라는 것을 낮추게 되면 네. 뭐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고 뭐 렌터카라든가 뭐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시중에 이제 돈이 유동성이 좀 더 풀리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면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할 거예요. 기업 투자를 해서 그 풀린 유동성에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QT를 지속하는 이유는요. 이 지급준비율이 지금 3,646
86억 달러라고 네. 했잖아요. 이걸 3조 달러까지 될 때까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안주평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이점 통해서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꼽혔던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토론이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 이후 현재 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반응은요, 63%가 해리스의 판정승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도 일단 거기에 반응을 했는지 오늘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대로 해리스 관련주들이 우세할 것인가? 하지만 또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반격에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미 대선 토론 관련주들 투자 전략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조은수 매니저님.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 이후에 여러 가지 리뷰들이 좀 있었는데 매니저님 오늘 토론 좀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회라는 이름을 못 쓸 것 같던데요. 뭔가 쇼였다? 쇼도 아니고 완전 트럼프 청문회였다.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0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트럼프가 결국에는 화가 뻥 하고 폭발을 해버렸죠. 참지 네.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략이나 아니면 발언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트럼프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했어요. 다만 조금 더 평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회 이전에 인터뷰를 원체 거절을 하다 보니까 발언이 약하다, 바이든과 맞아요. 비슷할 것이다, 말을 잘 못할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청문회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예. 해리스가 거의 그냥 트럼프 공격만 했고 사회자들도 트럼프를 같이 그렇죠, 공격하는 그렇죠.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3대 1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해리스가 조금 더 두각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양측의 후보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딱 우려하고 있는 게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있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보유자산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 이제 큰 자금 시장 쪽에서만 이제 세금을 좀 매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주식도 포함시킨다라는 발언이 불과 몇 주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 세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5%예요. 팔지 않아도. 세요. 세율이 25%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유 주식 자금이 25%예요. 너무 세잖아요. 보유는 또 그거잖아요. 수익인지 손실인지도 안 따지는 거잖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25%랍니다. 무슨 예. 사실 뭐 관세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나 아니 이거 세금이 미칠 영향이나 머리 아프시죠? 네.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그럼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 테마성 이벤트에 발맞춰서 누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만 추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중에서도 올라왔었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이 사실상 뭐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그냥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이 정치 테마가 열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11월까지 하셔야 됩니다. 3개월짜리 먹거리가 탄생했습니다. 8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을 굳이 무시하실 필요가 없고 이벤트 구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부터 나올 거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쵸. 아니면은 상대방 후보의 정책을 베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의료용 대마 테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해리스가 먼저 진행했던 걸 트럼프가 쫓아가고 있고 그쵸. 오늘 해리스 발언에서는 석유와 그리고 이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 거를 해리스가 또 베껴가는 맞아요. 발언이 있었다시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차트 예쁘고 할만하다. 이벤트 타이밍이 왔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SDN이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내일장까지도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정치 테마주 한번 테마라는 이름을 붙여도 꼭 하시면서 단기성 트레이딩에서 챙겨갈 수 있는 네. 섹터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네. 역대 집권 정당별 기준금리 추이라는 부분을 제가 챙겨왔는데 어떤 정당일 때 금리의 흐름이 어땠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입니다. 항상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당시를 보시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나 경기 우려가 항상 나오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금리를 인하하죠. 민주당 때는 어떤가요? 항상 돈을 풀면서 금리 인상기가 항상 반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나 이길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트럼프 쪽에 아직은 조금 더 쏠려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과거적인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중간 구간이에요. 아직도 9월이고 11월 달까지 대략적으로 대선까지 50일에서 60일 사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 해리스건 트럼프건 난 얘 트럼프 싫어, 난 해리스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둘 다 두고 보시면서 차트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단기성으로 한 번 정도 투자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이고 우리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른지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김병진 매니저님은 이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우리 증시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 랠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11월? 네, 11월 이후면은 우리 증시도 뭐 커플링돼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1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조가 좀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10월과 11월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이후로 미국 증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의 S&P 500 지수의 변동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지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1년 동안 S&P 500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 거의 지수가 10에서 20% 이상 올랐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게 지난 40년 동안의 결과예요. 그래서 1, 2년에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간 수익나는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포트폴리오 좀 재단장하자. 다시 살 수 있는 자금을 좀 마련하자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1월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매수세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20%나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가 막 하락으로 20%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커플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좀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선 토론회에서 뭐 사실 누가 우세하다, 누가 된다라는 걸 떠나서 그쵸.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이벤트가 빨리 끝나줘야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정책 관련돼서를 보면은 일단은 뭐 전쟁의 종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면 뭐 정유주라든가 뭐 아니면 건설기계 쪽을 뭐 지지율을 보시면서 뭐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미국의 직접 투자라든가 중소기업들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신재생. 코스닥이 조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직접 투자를 했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런 쪽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대선 토론, 첫 TV 토론이 끝이 났고 시장은 좀 당분간 9월, 10월은 이제 앞서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자면
이 오늘 이후에 대선 토론,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즉 뭐 트럼프 관련주들, 해리스 관련주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투자를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O 들어주시고요. 아니 그래도 좀 테마는 위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X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원래 저 X 들려고 하다가 예. 지금 사실 이제 시장 개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간 뒤숭숭할 때 개별 테마들이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 저녁에는 또 이제 미국 8월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9월 17일까지는 FOMC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추세적인 매매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과정에서 이제 개별 테마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간다면 가장 매매하기 편한 게 해리스랑 트럼프 테마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해리스 관련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네. 해리스랑 트럼프랑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사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ESS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29%의 상한가를 그쵸. 기록을 했었고요. 대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하락해도 뭐 한 7%뭐 요 정도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약간 양방향 매매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 한쪽에서 좀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원래는 기존에 조금 앞서 있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지금 오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토론하기 전에는 약간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 TV 토론 끝나고 해리스가 다시 한번 TV 토론을 대선 투표 전에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트럼프 쪽에서 받아가지고 TV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리스랑 트럼프 쪽의 양방향 쪽으로 배팅을 하신 다음에 좀 크게 올랐던 뭐 한쪽에서는 오르고 또 한쪽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 놓으신다라면 지금 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죠. 그게 이거 양쪽을 다 좀 해지 역할로 해놓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한쪽만 좀 가져가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누가 손을 들었는데 조범수 매니저님이었나요? 코 간지러웠는데. 아니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뭔가 번뜩인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토론회를 펼쳤던데 ABC가 그러니까 친민주당 쪽이 저 가까운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뉴스 보셨잖아요. 오늘 그래도 3대 1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른 얘기. 그래서 폭스는 아실 거예요. 반대해서 초대하겠다. 폭스에서 초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토론회 방송국이 어딘지 살펴보고 이게 민주당 쪽인가 아니면은 네, 보수정당 쪽인가 살펴보면은 괜찮은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폭스에서 간다. 저는 그럼 트럼프 관련주 사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느 방송국인지도 저는 사실 몰랐어요. ABC가 어디에 좀 더 가까운지, 팍스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 몰랐는데 이번에 리뷰들을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또 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뭐 한쪽에 너무 보기보다는 양쪽을 해지 역할로 하는 전략도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조범수 매니저도 양쪽에 다 해지 역할을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해리스 관련주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트럼프 측에서 다른 반발적인 아니면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당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쪽만 바라보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아까 포퓰리즘 이야기 했었을 때 원래 해리스가 마리화나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도 거기에 좀 동조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기존의 석유, 에너지 쪽엔 트럼프 쪽 정책이었는데 해리스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기를 좀 동의하는 분위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마주, 기존에 있던 테마주 색깔들이 좀 옅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 대마 관련주, 의료용 대마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사실 이 우리바이오나 화학약품과 같은 종목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먼저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해리스 관련주였는데 이번엔 트럼프 발언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리스가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바이오는 고가수 쭉 찍고 밀렸습니다. 화학약품도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투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바이오는 아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대마 관련주는 아예 안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한일약품 같은 낙태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은 좀 굉장히 답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정치 테마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승해 있는 종목들이 상승분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구간보다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 매수세가 쏠리는 종목들에 오히려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왈가왈부하면서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이제 섹터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예. 저는 해리스 관련주 섹터라면은 풍력주 저는 보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네, CS 그룹주. 이거 바로 이제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CS 그룹주를 제가 보는 이유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이겼다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 구간에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CS 그룹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선적인 측면 제외하고도 당장의 업황이 좋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풍력 설치량이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3년도에 6.5기가와트를 기점으로 23년도에부터 8기가 그리고 10기가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그룹주 직전 실적 보시면 어때요? 잘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거예요. 이제 실적 구간에서 증빙하는 구간에 들어선 구간이기 때문에 CS그룹주들은 적극적인 모습 받으면 더 좋고 트럼프 보좌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장에 IRA 폐지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리 인하에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에 실적 개선에 삼박자가 아주 좋네요. 저는 그래서 재생 관련주 이쪽이 그래도 개선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좀 돌리면은 오늘 이제 해리스 후보가 물론 좀 베끼는 듯한 정책을 내비쳤습니다만 저는 그쪽 sek터 지난번에 수익 잘 보고 또 눌려 있는 그 스틸. 네, 그렇죠. 휴스틸과 넥스틸 경관 쪽은 계속해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해리스 후보가 오늘 발언한 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또 다시 한번 베끼는 형태의 흐름을 또 한번 만들어 준다면은 이쪽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휴스틸이나 아니면 넥스틸 이런 종목 강간 관련주들이 당장에 부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유가가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시장이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료성만 맞춰주면은 이 트럼프 관련주들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재건주도 있고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만약에 트럼프 후보나 아니면은 이 원유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휴스틸 지난번부터 주가가 2배 이상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휴스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모두 한쪽 해리스, 한쪽 이제 트럼프 이렇게 양손으로 좀 양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준 매니저님도 그럴지 아니면은 한 손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갈지. 사실 뭐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첩되는 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본다면 감세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관세를 매긴다라는 정책이기 그쵸. 때문에 미국 기업들,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좀 중간점을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뭐 미국 빅테크, 뭐 관련된 기업들로 우리 국내 종목들도 수혜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또 해리스 부통령의 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의 이제 그 직접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했고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들 뭐 이런 그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기술력을 부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 전쟁하면서 결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 기술력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첩된 걸 찾아본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빅테크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테마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각자 이 선호도에 맞게끔 매매를 11월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호도라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뭐 각자 뭐 지지도요? 그 지지도라든가 진짜요? 뭐 예. 그죠 뭐 나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 지금 지지율 자체가 정말 박빙이잖아요 초박빙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게 오르고 어느 날은 저게 오르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방향성을 좀 정하셔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김병진 매니저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또 조범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는 양동 전략을 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 미 대선 테마주 이야기할 때 오늘은 헤드스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막 이런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뭐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이쪽 섹터들이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어디 둘 중에 하나를 양분하기보다는 되게 여기서 잘 올라갔던 종목, 자주 올라갔던 종목이 앞으로도 잘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양쪽을 가리지 않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바로 압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압축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뽑았습니다. 네. 일단 풍력 태양광 쪽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풍력 쪽에서는 SK 오션 플랜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IRA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화당 지지자 보수적인 측면, 보수적인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뭐 중도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IRA 제도를 이제 지지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2차 전지는 업황이 여전히 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대신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이랑 그리고 풍력 쪽에서 대장주를 하나씩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아까 태양광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점유율을 보게 되면 국내 기업 점유율이 63.3%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제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계 워낙 싸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점유율이 63.3%나 된다는 말이죠. 네. 그 중에서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6.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큐셀 사업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보다는 북미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큐셀 사업 부분이 북미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이 대장이었습니다. 그쵸. 그중에서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빵빵 잘 튀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하는 SK 오션 플랜트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오션 플랜트 이야기 들어봤고 조은수 매니저님 아까 CS그룹주와 휴스틸 얘기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중소형 종목들을 좋아하셔서 중소 종목을 뽑아볼까 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가더라고요. A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꼽아보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빅테크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사실 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했고 미국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했고 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요즘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 SDI가 오늘 거의 9.9%나 올랐는데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AI 반도체 관련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미 대선 토론 이후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하락한 삼성전자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증시와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생각보다 더 큰 건가? 라고 좀 의구심이 드실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지. 불란다의 좀 부채질격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인력 철수 결정까지 했다라는 일단 단독이긴 한데요. 이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내일 시장에 이게 또 악재라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은수 매니저님, 우선 삼성전자의 이 테일러 공장 인력 철수 투심이 더 악화가 될까요?
이쯤 보면은 이거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미리 아. 알고 던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수준이긴 해요. 빼도 너무 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미국의 분위기는 미국 현지인들이 잘 알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너무 선행적으로 던진 게 아닌가. 지수조차도 지금 보시면은 8월 5일날 급락 나왔었던 해당 저점을 이탈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수도. 근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PBR 기준이 1.25예요. 역대 평균 PBR치를 보시면은 1.5가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1.05까지 떨어지면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마 6만 원 깨지고 현재 구간부터 한 10% 정도 자리가 열려 있어요. 그 최저치까지 본다면은 그럼 6만 원 깨집니다. 6만 원 깨지는 5만 원 후반대 가격이 오는데 여기 오면은 좀 주워 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좀 복합한 연유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장폭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도셀링. 두 번째,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수물이다라는 점. 두 번째입니다. 이 지수물에 대한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네. 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예. 자, 차트 보시면은 재밌는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랑 다른 일본 N1이에요. N1입니다. 근데 N1 차트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거꾸로 뒤집어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이랑 흐름이 완전히 똑같죠? 오늘 또 로이터에서 일본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FX 시장이 국내장 시장 중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뭡니까? 장 끝나니까 그대로 윗꼬리 말고 떨어지고 미국 장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런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세 번째 추석입니다. 추석. 앞으로 내일은 또 선물 옵션 4만여의 날, 동시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신용도 수준이 이때 급락 나왔었던 지점 근처까지 다 그냥 확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부터 좀 바닥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쉽게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딱 쉬고 나서 맞이할 19일 뭡니까? FOMC잖아요. FOMC 결과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단기 바닥 잡았다라는 평가 내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결성을 봐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사이클론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차트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죠. 지금부터는 아마 24년에서 25년도 구간은 휴지 기간에 들어갈 거다. 네. 많이 오른 만큼 좀 쉬는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었던 만큼 단기적인 반등 정도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고가 돌파 나오는 흐름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잖아요. 반도체도 금리 인하 수혜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간 중에서는 그러면 자산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아직도 S&P 500 기준으로 테크플로어만 보시면 아직도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산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반도체 관련돼서 한 번 더 내릴 만한 룸이 아직도 조금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FOMC 기점으로 한 번 더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언제나 탈출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회 한 번을 노린 이후에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가 여러 가지 갈래로 너무나 크게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맞다 틀리다가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예. SK 오늘 특히나 그리고 디램 수출치가 또 발표가 나왔는데 9월달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해서 평균치 대비해서는 좀 미진한 모습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디램 모듈 가격도 최근에 일단 하락세, 조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클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돌림 나올 수 있지만 과거 역사 구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과 왜 비교를 해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공급사입니다. 부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앞으로 차이가 벌어져요. 미국에서 골드만이나 모건스탠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AI 관련돼서 투자할 때 이제부터 기술 쪽이 아니라 유틸리티를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블랙록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유틸리티 하면은 뭐예요? 뭐 예를 전기. 들어가지고 챗GPT나 아니면은 로봇
네. 네, 완전 히 인공지능. 이번에 또 테슬라가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 상향 목표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도체 기술 쪽에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기술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만 강한 반등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도 그러면은 동일시하게 갇힐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갇힐 가능성도 있고 KPX 투자와 관련해서 이 KPX 투자 하나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 바라보시는 눈들이 갈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KPX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안정화 구간 그리고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니 그러면은 안정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반도체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똑같아요. 기다리면은 반도체는 수익을 줄 것이다.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점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의 기술력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떨어진다라고 우려하실 것보다는 좀 국내 시장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좀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저는 삼성전자 이렇게 7거래일 내내 7거래일이면 뭐 이제 한 주 넘어서 한 주 반가량 빠진 거잖아요. 전 이렇게 빠진 거 처음 보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뭐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면 삼성전자는 괜찮아질까? 뭐 예를 들어 HBM3 퀄 테스트 이런 건 겁니까? 일단 뭐 HBM3 이 8단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요. 이제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랑 PC 수요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대폭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당연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스마트폰이랑 PC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증시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최근에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가 2,500포인트 아래로 빠지거나 코스닥이 700포인트 아래로 빠진다면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그리고 반도체 노이즈 무관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잡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는 지수 보고 타점을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2,500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가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이탈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아마 6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 산업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뭐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사이클이 거의 뭐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AI 반도체 뭐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제가 뭐 최근에 무방에서 말씀드리듯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본격적인 추세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9월 17일 FOMC가 지나거나 또는 9월 말 10월 초가 지나야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반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PC 수요, 특히 뭐 이제 반도체가 잘 팔리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릭님께서는요. 자, 그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던 게 설 연휴인데 추석이 왔는데 이게 뭔가? 아마 10만 전자 얘기보다는 이때 8만 넘어서 막 7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막 8만 넘어서 9만 가냐, 10만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진짜 좀 이게 뭔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신희님께서는 다음에 또다시 10만 전자를 외치면 하락장 대비해야지. 2번 당했습니다. 예, 진짜 10만 전자 외칠 때
큰 하락은 2번 왔다.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K 증시의 지표가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영호김님께서도 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니저님들 생각에는요, 삼성전자 5만전자까지 봐야 하는지요? 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과하게 좀 빠진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지금 뭐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가격으로만 떨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매니저님부터 먼저 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만 봐야 좀 올라갑니까? 네. 5를 앞자리 5를 봐야 올라갑니까? 삼성은? 사실 5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가격대가 오는 거고요. 지금도 충분히 싼데. 지금도 그쵸? 충분히 싸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PBR이 1배에 근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삼성전자의 PBR이 10년 평균 하단이 1.2배예요. 근데 1배 정도가 됐다라는 건 지금도 충분히 싸다라는 거예요. 과거 10년치를 돌아봤을 때 지금도 굉장히 저렴하구나. 그런데 이제 5만을 갈 수도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사실 수요와 공급, 사실 수급의 논리,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지, 가치로 본다면 저렴하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수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한국 증시의 특히나 이 코스피 전망치를 바꿀 수 있는 실적을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코스피 전망치가 바뀌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럼 코스피 전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출이 79조 3천억,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컨센서스가 83조 3천억에서 영업이익 13조 3천억이었는데 전망치가 하향됐어요. 하향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보유 재고가 다시 증가를 해서 재고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실분으로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반영이 된 건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D램 수요의 40%는 앞서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폰과 PC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얼만큼 팔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향후에 스마트폰과 PC의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9월달 금리 인하다. 만약에 9월달 금리 인하가 빅컷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건 삼성전자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어쨌든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자 부담도 적어지는 거고, 대출 수요도 늘어나서 또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가전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당장의 전고점을 막 9만 원, 10만 원을 지금 당장 보는 건 저도 그 약간, 흐름은 너무 힘들 것 그죠? 같아요. 그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6만 원에서 저점 매수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병진 매니저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이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빅컷이 나오면 안 됩니다. 빅컷이 나오면 안 된다. 빅컷 나오면 안 돼요. 빅컷 나오면은 시장 무너집니다. 침체 흐름. 그렇죠. 빅컷이는 이제 경기 침체나 이제 인하에서 속도를 붙인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연준에서 시장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예. 우려감이요. 그럼 그걸 인정한다?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급격하게 빠질 거예요. 빅컷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보다 차라리 25bp 가량의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은, 원래 과거에 이제 2019년도 때 당시에도 최초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시장이 마지막 버블 슈팅하면서 올려쳤어요. 그 다음에 20년도 5월 넘어가니까 어땠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면서 쭉 밀렸잖아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일단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이폰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테크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8시 반 기준으로 엔비디아 젠슨 황 이제 CEO가 발언을 하고 있을 텐데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지금. 네. 근데 일단 미선물 기점으로 일단 반짝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볼 텐데, 여기서 어제 2일차예요. 2일차에서 AT&T라고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미국 가장 큰 통신사예요. AT&T에서 이제 질문이 있었었는데, 아이폰이 지금 과연 이제 시장 경기나 아니면 아이폰이 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서 AT&T CEO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최근에 가입자 수 추세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병진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금리 인하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금리 인하 다 끝나고 다 끝나고 그러면 언제일까요?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금리 인하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펼치는 구간이 오겠죠. 아니면은 차라리 빠르게 경기 침체 와가지고 시장 무너진 다음에 거기서 바닥에서 우리가 다 사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일단 경기에 관련된 판단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5bp가 나온다면은 네,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이 부분 일단 좀 깊게 짚어봐야 되는데 네. 당장에 이런 지금 평가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은 당장 조금 발언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미국 증시가 얼마만큼 또 네.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일단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제가 댓글도 막 이렇게 읽을 때 이제 한숨도 쉬시고 같이 또 웃으면서 공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조범수 매니저님이 김병진 매니저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조범수 매니저님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 다른 그게 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 같았는데 다른데 무슨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고 하시니까 원래 이제 제가 최근에 조범수 매니저님 말씀하시면 항상 이제 다른 의견을 많이 그래서 말씀을 최근에 두 분 드렸는데 논조가 좀 비슷했죠? 예,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왔었는데 예. 오늘 또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50bp보다는 25bp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성격이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수록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인만 판단해서 봤을 때는 25bp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후에 뭐 한 2025년이 아니라 뭐 2026년도에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예. 일찍 보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두 분 짧게 대답이 가능하다면 네. 조원수 매니저님과 백인현 매니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5bp, 50bp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저는 50bp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볼 건데 50bp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할 것이다라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0bp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근데 25bp를 또 인하하면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계속 지금 침체야 아니야 이 지표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시장이 되게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차라리 50bp 가서 한 방 세게 맞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불주사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게 잠깐 맞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긴 하죠. 근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뭔가 빠지는 것도 좀 힘없이 주르륵 내려가니까. 저는 25bp 나와가지고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25bp 발표 나오고 9월달 FOMC 이후에 10월달에 있나요? 없습니다. 11월달까지 있어요. 그럼 11월달 9월 동안 중간에 나오는 지표들 통해가지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나 또 우려감을 만든다. 네, 그럼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구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중간에 게다가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대선이 지금 또 특히나 이번 올연도 대선 같은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잖아요. 오차값도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투표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이나 아니면 FOMC 금리 인하나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bp가 나와가지고 반등 한번 만들어주고 네. 거기서 그냥 탈출하자. 그러니까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일단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고가에서 탈출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파세요, 한미반도체 파세요 할 때 욕 먹었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더 갈 수 있는데 왜 파냐? 너 좋은데 왜 좋치냐?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은 항상 탈출할 기회를 한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등을 오케이. 아직도 가능성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25p 나와서 올려치고 탈출하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종목 명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 안에서 본다면 탑픽 종목은요? 일단 뭐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오늘 장에서 버틴 모습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AI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랑 SK하이닉스를 저점에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그럼 엔비디아랑 연계라는 동아줄이 살아있는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낫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네. 일단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래도 기간 매집세까지 들어오면서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이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저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은데 어쨌든 미국 대선 끝나고 미국 시장은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하게 미국 주식도 좀 넣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까지도 매수가 가능한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7거래일 연속 빠졌고 5만까지 가야 반등이 나오는 거냐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것들 좀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9월 FOMC가 우리 시장이 쉬는 추석 연휴 17일부터 18일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장 휴장 3일인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랜 휴장이 끝난 후에 변동성이 커지기도 마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금요일까지 우리가 본다면 목요일 금요일까지 본다면 추후 매도 물량 나올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전망과 전략 수립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일단 FOMC 전망과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장 추석 전까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추석 전까지 마우스 우선 뽑으십시오. 어, 뽑으세요. 네. FOMC 보고 결정해도 늦진 않아요. 제일 안전한 게. 네, 저희가 이미 앞서가지고 25bp냐 아니면 50bp냐 관련돼가지고 일단 열띤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네. 확인돼서 만약에 25bp가 나와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원하면서 반등한다. 그럼 그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사기보다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사지 마시고 현금을 확보하실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반등 구간이 이제 올라오는 거. 저도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포트 내에서 안 놓고 들고 있죠. 인상분이 이제 25bp가 나온다는 예상치 지금 페드워치 자료들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페드워치 보시면은 최근에 50bp 같은 경우에 33%, 25bp 같은 경우 67% 가량입니다. 경기 지표 관련해서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 네.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은 직전 수치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추가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닉 티밀하우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고용 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네. 어찌됐든 이제 FOMC는 FOMC고 이제 당장 30분 남았어요. 이제 CPI 프리뷰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월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CPI에 대한 예상치에 대한 일단 차트를 흐름 한번 보실 텐데 0.15에서 0.25까지 굉장히 평균치가 골고루 넓게 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빨간색 라인이 예상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0.2에서 0.25포인트 사이, 굉장히 0.05포인트 사이로 굉장히 좁게 분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CPI 발표에 따른 예상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CPI 이제 SPX 기준입니다. 0.15 이하면 마이너스 0.2 그리고 0.15에서 0.19가 나온다면은 1.2% 가량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침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원래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물가 데이터보다는 고용 시장에 주목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원래는 CPI가 그렇게 주목도가 이번에는 그렇게 높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등락률 표도 보시면은 커도 지금 뭐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이슈가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도 결론적으로 오늘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등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CPI 지금 월가의 예상치 표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중간에 수렴하는 값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월가에서도 좀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계절성 지수 요인으로 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원래 항공료가 7월에서 8월 사이에서 항공 운송료가 비싸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결정을 지을 거고 월가에서도 지금 상당히 쉽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그렇죠. 예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PI로 결정이 될 것 같다. FOM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부일 것 같아요. 25bp냐 50bp냐. 저는 25bp가 나와서 반등 나오고 그리고 탈출할 기회를 잡은 이후에 네. 11월 달까지 기간이 깁니다. 그 구간
우려감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가 터지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 구간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5bp든 50bp든 어떻게든 반영이 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걸 소화해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그동안 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하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 아마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 보셨을 때 그런 갭상승이 만약에 나왔어요. 따라 올라타는 전략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따라 올라타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여력이 거래 대금이 줄어도 정말 많이 줄은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9월달 FOMC 전략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저는 금리는 확실히 인하 쪽으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포인트가 바뀌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앞서서 조범수 매니저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연준은 이제 물가를 보고 있지 않아요. 물가는 오케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고용이에요. 그렇죠. 고용이 만약에 실업률이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인하 폭을 확 늘리는 거고 실업률이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갭상승 나왔을 때 무조건 따라 붙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침착하게 매매를 해보시고 너무 평단가가 높은 종목들 정말 이런 종목을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올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오른다고 하면은 내가 예상한 평단가에 오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최고점에 내가 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점진적으로 오를 거라는 걸 가정을 해두시고 좀 기다리기 힘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포트폴리오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장기 자금이다 하면 난 2026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가 낮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들 시켜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나는 좀 단기 좀 자금이고 당장 내년까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면서 FOMC 전략을 짜시면 됐고 점진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FOMC 이전에 뭔가 나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해서 뭔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종목을 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전통적으로 지수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쵸. 추석 연휴 직전 날에는 보통 반등하는 경우도 곧잘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FOMC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한번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1월부터 지금 꾸준히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최근 지난 6월 고점 찍고 7, 8월 달, 9월 달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투자자들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더 늘어나려면 사실 신규 고객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유입하던가 아니면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신규 자금을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너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빨라도 이제 9월 17일 FOMC 이후에 기준금리 상황 보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실 거면 9월 말 아니면 최대 이제 10월 초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한 10월 초까지 만약에 지금 지수 흐름대로 이어간다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거래대금 추이 보니까 우리가 막 방송할 때 세린메이 했는데 5월 되게 선방한 한 달이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골라주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야 하는 종목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든 25bp 인하든 지금 뭐 패드워치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당연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0만 원 근처 갔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종목인 셀트리온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20만
50만 원 아래에 있는데 네. 진펜테라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셀트리온 좋아 보이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ST팜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쪽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ST팜이고 대본을 보니까 조범수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습니다. FOMC 이후에 상황 보고 결정하자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 전략은요.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5p 나오면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하자. 저가로해서 빠지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등 시에는 그냥 탈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엑시트 굳이 전략. 현금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산에 대해서 하락폭을 오히려 줄이는 기회를 노리셔야지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저는 쓰면 안 된다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는 개인들의 이제 각자의 성향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싶어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금은 웬만하면 쓰지 마셔라. 네. 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 무료 방송에서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오늘 CPI 발표 예상 흐름도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잠시 후에 또 제가 주제 말해달라고 할 건데 이따 스킵합니다. 2번 하면 좋죠 뭐. 네, 알겠어요. 김병준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수혜 종목이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요즘 제가 이야기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자동차 얘기한다고요? 네, 왜냐면 뭐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그렇죠? 차가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렇죠. 금리 인하 뭐 대표적인 수혜가 뭐 부동산,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소비재,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뭐 0%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는 아무래도 자동차라든가 소비재 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인 SL을 오랜만에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모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FOMC 이후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은 추석 후 9월 FOMC 우리는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매니저들과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나누실 수 있는지 안내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단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텐데 최근에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만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종목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좀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금 자산을 획보를 하셔야 될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드리다시피 앞으로 어떤 반도체를 저가 매수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준비해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 10월의 가을님께서는 삼전 아까 파운드리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목 잡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병진이 이럴 때 또 커버해줘야죠. 그죠? 반도 변종이 또 반도병진이 반도체가 그만큼 힘듭니다 요새. 그죠? 예. 목이 쉬었네요. 예. 네. 반도체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좋은 종목들도 있고, 뭐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네. 관련된 내용은 오늘 잠시 후 저녁 10시 무료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명확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